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은경님 어서 오세요. 이은경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자살에 대한 것을 해볼게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자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개인의 어떤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여기에서 있었던 일은 밖에서 얘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오늘 제일 먼저 와주신 문상구 멘토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뭐 상담? 상담?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아이들이나 음,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좀 관심을 음, 가져줘라. 음, 음. 그런 뜻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살 징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음. 조그만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센스 있게. 맞습니다. 예. 이게 한국에서, 여기 보이시죠?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에서 포스터 부문에서 상 탄 거래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이것을 가져온 건요.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음, 모든 정신건강 질병 중에서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살은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무엇인지, 자살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더군다나 10월이요. 지난 이제 11월이 됐지만 10월이 어떤 날이었냐면 자살 인식의 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의 내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차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차멘토님께서는 지금 기분이 어느 쪽이세요? I'm good.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유도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기분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이은경 멘토님은 어떠세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나의 느낌이? 예. 이은경 선생님 소리 안 들리시나요? 나는 대단히 좋아해. 지금 체크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셨네요. 대단히 좋으신 쪽 체크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요. 매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나의 감정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울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특별히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좀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의 기분을, 매일 잠자기 전에 나의 기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느 쪽에 와 있는지. 이것이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자살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시 문상군님 먼저 여쭤볼게요. 예, 문멘토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우, 아닐 수도 있고. 한쪽을 네, 택한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예, 임사람, 신호를 네, 좀 보낼 것 같아요. 네, 신호를 보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10명 중 8명이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임선아 멘토님, 예.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주의를 끌고 싶기 때문에 나 자살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지는 않겠는데요. 예, 예. 저는 사실은 제 친구가 네. 중학교 3학년 때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살을 했어요.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아, 네. 다니다가. 예, 예. 그런데 그 전날까지 같이 놀고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그 네. 다음날 집에서 그냥 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저한테는 오랫동안 충격이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뭐 자살에 대해서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내지 음, 않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고민만 하고 지나갔는데, 음. 또 이제 자기 주의를 끌고 싶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친구도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자살 얘기하는 걸 보고서, 제 관심 종자 또 뭐 자기의 관심 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러면서 SNS 그렇게 조롱하는 듯한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도움을 찾는 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Cry for help. 그러니까 이것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실은 마음속에 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언급은 도움을 찾는 외침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세 번째 한번 또 여쭤볼까요? 우리 차동현 선생님, 자살을 직접 언급하는 거는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자살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 죽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떤 느낌?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들 정답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너의 힘든 걸 이야기해도 음. 좋다라는 거 허용하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뭔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얘기할 때, 너 죽고 싶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힘든 것을, 너의 힘든 걸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너 죽고 싶어?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가져왔는데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 보셨나요? 이분이 뇌과학자시죠? 예, 뇌과학자로 유명하시죠, 요즘에. 그래서 이분의 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살과 관련된 그러면 그 자주 존재하는 오해와 편견 소리 우리 들리시나요? 하나씩 좀 벗겨볼까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유서를 쓸 거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자살 케이스들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보면요, 누가 정말 자살했는지를 밝혀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살한 사람들의 4분의 3은 유서를 남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유서를 남기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 뿐이고 전체의 4분의 3은 전혀 유서를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자살을 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다음날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타살이야 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내일까지 뭐 모레까지 할 일들 다 있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갑작스러운 선택이긴 하지만 조짐이 없었느냐? 조짐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어떤 상태가 쌓여온 건데 어떤 상태가 쌓여왔냐?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에는, 그리고 아마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얘기를 해요.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는 욕망과 살고 싶지 않아, 난 죽고 싶다라는 욕망이 계속해서 대립하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 기분 좋아 라면서 동시에 근데 진짜 죽고 싶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일 모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해서 그게
자살을 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도 오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인지 제한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다른 일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을 가져올까, 이런 것들을 보통 느끼고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눈앞의 일, 바로 앞의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극단화되는 것을 자살한 사람들의 유서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나 총으로 자살했으니까 문 열지 말고 경찰 불러줘, 뭐 이런 포스트잇을 남겨놓는다든지, 뭐 내가 여기 이렇게 빚을 졌으니까 그거 처리하고 다음 달에 청구서 오면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라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짧게 툭 던지고 그거 말고는 유서에 없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너무 사랑하고 미안하고 막 이러한 이야기를 길게 적은 편지도 때때로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유서들을 분석해보면 내가 상상할 때 쓸 것 같은 유서를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소설이 나오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가끔 로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내 삶은 내가 결정해, 이런 형태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거한 그러한 죽음, 그러한 자살이 가능할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고 자살을 상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살에 대한 상상이 오히려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의 역사라는 책을 쓴 알바레즈의 경우에는 단지 자살하려는 생각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자살이라는 탈출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더욱 열심히, 심지어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썼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딱 40세에 죽을 거야 정해놓고 그 전까지는 뭐 절대로 죽는 생각을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환상이 거꾸로 내게는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만약 자살하려는 사람을 자살 직전에 발견을 해서 막았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어떤 분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가서 왜 그러냐, 안아주고 끌어내리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 시도에 그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자살을 할까요? 어차피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어떻게 막아, 그냥 자기가 죽기로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이거 역시 굉장히 큰 오해고 편견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자살학자인 리차드 세이던 교수가 캘리포니아의 골든게이트 브릿지에서 떨어져 죽으려다가 제지당해서 살았던 5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95%는 다리에서 다시 뛰어내리지도 않았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바는 누군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제지를 할 수 있으면 제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그 기억을 떠올려서 누군가가 내가 아직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소속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경험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의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혹시 이은경 멘토님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얘기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이은경 멘토님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아까 임사라 멘토님, 아까 친구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보고 뭔가 알게 되신 게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데 네. 뭔가를 뭐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얘기가, 네네.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좀 둔감해가지고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민감했거든요. 네네. 근데 전혀 못 느꼈어요. 뭐 네네. 아까 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뭐 죽는다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뭔가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 네. 있는데 그냥 죽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모르겠거든요. 예. 되게 충동적으로, 그죠? 예.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으나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혹시 차 선생님이 뭔가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거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특별히 그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지 제한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인지 제한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살은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생각해서 자살한다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살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실입니다. 자살은요, 뇌에서 인지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브레인이 딱 스탑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요, 머릿속에 자살, 자살, 자살 빵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살도 우리가 계속 정신적인 어떤 것들은 다 뇌 질환이다. 뇌에서 호르몬이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돼서 워킹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서 인지 제한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뇌가 인지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살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살과 네. 미국에서 뭐 10세에서 24세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험을 하자면요. 미국에서는요, 청소년들 죽음 1위가요, 자살이에요. 미국에서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제 교통사고인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뭐, 모르죠.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예. 한국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청소년들 사망 1위가 미국하고 똑같이 자살이 1위더라고요. 한국도 그랬었습니다. 한국의 가뜩이나 지금 아이들도 많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그 아까운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인지 제한을 경험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한국이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있는 한인들은 어떨까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다른 인종들보다 한인 사망자가요, 가장 높아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다른 인종들보다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냐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 원주민들, 우리가 이제 인디언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은데 그 사람들보다도 높습니다. 한국인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만큼 한국인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높다는 것을 보여준 통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자살이 높다는 뉴스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자살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살 시도하고 자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자살 생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 생존자는 자살에서 살아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자살 생존자로 같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가족들은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려고 했었고 그랬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임사라 멘토님 그 친구분이 그래 죽었을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자살 생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해 들어보셨죠?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힘들 때 자살 시도나 자살하기 전에 자해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왜 팔긋기 이렇게 칼로 살짝 그어서 피나는 걸 보면서 그것을 몸에 마음에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근데 자해하는 청소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해하는 청소년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 또 여쭤볼게요. 문상구 멘토님, 자, 아는 어떤 아이가 자해하는 이렇게 팔에 막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일단 어, 왜 그랬는지 좀 알아볼 것 같아요. 뭐 자해하는 걸 말려놓고 음, 먼저 왜 그랬는지 뭐 힘든 게 뭔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엄마가 밥 먹여주고, 아빠가 딱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내주고, 그런, 네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딴짓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가 많이 힘들구나. 어떤 일이 힘드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네가 뭐 밥 먹여주고 다 새끼 밥 먹여주고 따뜻한 밥 먹여 할 일 없어 저렇다.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팔이 아니라 안 보이는 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안쪽이 있잖아. 이런 데요. 허벅지 안쪽.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를 긋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살 시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해를 한다라는 건요, 내가 힘들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신호를 보낼 때 그 힘들다는 신호를 우리가 캐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자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에 인지 제한이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위험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이미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신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위험 신호를 뭐 자살 의도를 보여주는 특정 행위나 정서적인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옷들은 안 필요하니까 이거 너 가질래? 뭐 나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 너 가질래? 하면서 자신의 물건들을 다 나눠주는 어떤 이런 위험 신호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너 그거 왜 날 줘?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물어봐 주는 거지. 최고죠.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자살을 할 수 하게끔 만드는 어떤 상태 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퇴직했을 때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내가 은퇴만 하면 모두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사회에서 필요가 없나? 더 이상 쓸모가 없나?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우울감이 많기 때문에 그때 자살 위험 요소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혹시 윤사라 멘토님은 혹시 은퇴하셨을 때 그런 어, 우울감 같은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때 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프셨어요? 엄청 아팠어요, 저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음, 그냥 불행한 가운데 지나갔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지금 예, 건강하셨을 때 뵐 예. 수 있게 돼서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은퇴하거나 그러셨을 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셨을까요? 네, 힘들었어요. 굉장히. 아, 어떠셨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았어요. 뭐도 하고 예, 원래는 음,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퇴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일만 남은 거 아닌가? 네, 뭐 그게 시간 때우는 일이지 그게 무슨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우울감도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한 예, 1년 넘게 네, 고생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살아 계셔서 오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어, 중년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은퇴가 자살 위험 높이는 가장 큰 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대한 것들이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하다가 실현당했을 때, 직장을 잡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다고 해요. 그리고 중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지난번에 우울증하고 그런 불안장애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빈둥질 증후군이라고 했었죠. 음.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그 자녀들이 다 나갔을 때 그때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남편이 있어도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빈둥지 증후군이 오면서 그때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뭔가 삶의 변화가 되는 그 시점이 자살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위험 요소가 또 이제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경우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뭐 오대양 사건 막 이런 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기억나시나요? 집단 네. 자살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죠.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종교 단체가 집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다가 집단적으로 자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몇십 명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래서 컸죠, 그게. 예, 그랬죠. 네, 맞습니다. 가이아라든가. 네네, 맞아요. 네, 미국에서 그런 적 있었죠.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자살을 이르게 합니다. 집단적 자살. 그래서 이것도 자살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무슨 사고 때문에 신체 장애를 입게 됐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환경적으로 또 법적인 문제에 갑자기 휘말렸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수치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병에 걸렸었을 때 감정적으로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가 심각할 때도 그렇고요. 조현병 심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있을 때 자살의 위험 요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자살의 어떤 징후가 보여지는데 갑자기 뭐 절망적이거나 무가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짐이 되는 거에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고 보게 돼요. 잠을 잘 못 자거나 못 먹거나 막 이렇게 저 사람 우울해 보이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평소보다 기분 좋게 막 자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이 드디어 이제 우울감을 벗어나서 원래대로 돌아왔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잘 사나 보다. 갑자기 이제 기분 좋게 지내면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자살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는 거죠. 저 사람 우울감도 없었고 잘 지내고 있었고 내일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기분 좋아지면서 죽게 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석 달만 버티면 이 힘든 세상을 벗어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까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잘해야지 하면서 기분 좋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자살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울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 좋아지면서 모든 걸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요.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자살을 할 날짜를 자기 스스로가 정해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위험 신호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하고 계세요? 너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근데 그래서 연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동현 멘토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우리 문상구 멘토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문상구 멘토님 뭔가 무기력하게 있고, 자, 얘기도 안 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두 분 대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기운이 없어요. 글쎄요. 아, 더 죽겠네요, 그냥. 가을을 좋아하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예, 화이팅 하시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이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상구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문 선생님이 기운도 없고 예. 힘들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네, 찬승이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다, 네, 와, 이렇게 훅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심정으로서. 지금,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라고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임사람은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예,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맙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 예.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쵸?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 대답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얘기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 속마음을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라고 먼저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화 연습이 그렇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기 속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근데 아직까지 자살할 정도는 아니야.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럴 때는, 아유, 힘들어 보여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혹시 더 어려운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걸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전화하고 같이 만나요. 라고 내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연락하라고 그랬지 하고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어려운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혹시 행동이 달라지는지, 감정이 달라지는지 정기적으로 계속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 10중 8구는 자살할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면 나 죽고 싶어요.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마음 열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얘기를 들려줘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표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지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들어주는 건데요. 그리고 연락하면 언제든지 같이 있겠다라고 제안하는 건데요. 이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 신호를 알고 자살을 생각하냐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했을 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살 수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많고 한국은 수면제, 약물이 많습니다. 목매임이 많고요. 이렇게 미국은 이런데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이 자살 수단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럼 어떤 걸로 죽으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지 제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요. 대답을 술술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국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한 50알쯤 모아놨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 내가 수면제 50알쯤 모아놨어요. 라고 했을 때, 임선아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뭐, 이게, 아유, 정말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수면제 어디에 두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네. 어디에 두셨어요? 그 수면제? 예, 그 물어보는 거예요. 수면제 어디에 두셨어요? 아, 그렇게요? 예. 아우, 나 안방에 그 장롱 안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음,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죽으려고 결정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죽겠다는 날짜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충동적으로 자살하려고 생각한 날짜보다 일찍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자살하려는 날짜를 정해놨어요, 보통은요. 뭐 소풍 가는 날 아침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언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아들이 일주일 뒤에 결혼해요. 그러면 아들 결혼식은 보고 죽어야 되니까 아들 결혼식 다음 날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속을 맺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죽지 않도록. 그럼 아드님 결혼식 다음 날에 죽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랑 죽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음, 죽지 않겠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누군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켜요. 자살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그 날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서요.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훈련된 유기상담가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건데요. 뭐, 상담을 하게 되면 힘든 감정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자살 충동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자살하기 전에 자살하려고 마음먹을 정도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힘든 마음을 혹시 상담 누구누구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에스크하는 거죠. 한번 서제션을 하는 겁니다. 권고하면요. 그 사람이 아우 난 싫어요. 누구랑 얘기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겠죠. 속마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연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그 전에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 연결되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요. 자살하려고 하려는 사람의 프로세스가 과정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됐죠? 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이건데요. 자살 동기를 줄이는 이제 문화적인 종교적 신념이 있으면 내가 뭐 크리스찬이다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살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종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어떤 전문가와 연결이 돼서 상담을 받으면 자살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자살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우, 난 요즘 힘도 없고, 일어나기도 싫고, 밥도 맛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우울감이 있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랬는데, 아, 나 우울한 것 같고 너무 힘들어.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자꾸 몸도 아프고 힘든 거 보니까 걱정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려하는 마음 표현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치 뭐, 삶이란 게 딱 그렇지 뭐,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자살하고 싶으세요? 라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며 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뇌에서 인지 제한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뇌 질환의 어떤 것이에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극단적인 선택, 자살에 성공했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 자살 성공했다, 자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을 충동을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연예인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아우 자살하려는 거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살이 뭐 상승했다, 증가했다 이런 것들은요. 뭔가 전염병을 할 때 쓰는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입니다. 자살로 목숨을 잃은 거지 극단적 선택 아닙니다. 자살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또 다른 것들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 그래요.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택의 일부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선택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투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들은 나름대로의 투병 생활을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희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두 번 드리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곡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자살을 예방한다던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끊겼네, 완전히.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의견님, 소리가 이제 나네요. 네. 네네. 아까 안 나갔고서 그랬는데요. 자, 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고요. 네,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네. 아유, 조심해야 다행히. 되겠어요. 네. 그렇죠. 한국 분들이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권사님도 자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었습니다. 믿음이 좀 약했나 보다라는 얘기. 근데 이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뇌가 이미 브레인이 그렇게 스탑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암 말기라고 할지라도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뭐 그런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자살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것을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믿음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도 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질병으로 해서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살로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이분이 마음속에서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병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지제한이라고 하는 거기 전에까지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병마가 이긴 거죠. 병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좋을 것 몰랐어. 같습니다.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요. 한국 분들이 자살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불안한 우울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살에 대한 워크숍을 뭔가 얘기하면 그거는 빼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죽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요. 너 죽고 싶니? 물어봤어요. 죽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본다고요? 뭘 얘기해줘요? 죽고 싶은 그 함께하고. 마음을, 네, 함께 해주는 거. 죽고 싶다는 말을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힘든 얘기일 텐데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전문가하고 언제, 연결해. 그렇죠. 연결해주는 건 좀 그 전에 언제 죽을 거니? 왜냐면 당장 나랑 얘기 끝나자마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제 죽을 거니? 물어봅니다. 너무 무엇, 민감한 질문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아, 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 거니?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 대답한다, 안 한다? 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 건지, 무엇으로 죽을 건지 물어보고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제 50알을 내가 장롱 안에 넣어놨고, 내가, 내 일주일 뒤에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약속을 맺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전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나랑 약속해줘.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수면제를 다른 곳에 보관할 거니? 라고 또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제 지켜줬습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쵸? 자기가 자살하려고 한 날짜까지는 지켜줬습니다. 안 죽을 거라는 걸 지켰어요. 그 다음에 연결해야죠. 그렇지만 네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속 시원하게 네 속마음 얘기하면 어떨까? 어디 상담실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분이 있는데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미국은 이제 클리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무슨 상담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데 알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정신과 병원이 아닌가요? 예, 정신과 병원. 네, 그렇게. 예. 정신과 병원 좋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신과 병원 이런 데 아는 데다가 연결시켜줘서 빨리 할수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까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같이 그 사람이 정말 정신과 병원에 가는지, 갔다 와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미국에는 51, 50라고 하는 그 법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자로서 누군가가 저의 내담자가 죽고 싶어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요 그것을 리포트를 합니다.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뭐 소방서에 하면요 바로 와서요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죽으려고 해요. 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요. 그 사람 어디 있니? 하고서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보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이. 그래서 24시간을 그 사람을 봅니다. 정말로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요. 물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장난으로 죽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병원에 데려가서 24시간을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으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한 48시간, 72시간을 봅니다. 72시간은 3일 정도로 봤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14일까지는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미국에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 생명자나 그런 게 있군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물어보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번호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자살 위기가 있을 때 번호 988이라는 번호가 미국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뭐 느끼신 거라든가 궁금하신 거라든가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있으세요? 아니,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깨끼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운전 중이신가 봐요, 또? 아니, 아니, 아, 아니신가요? 운전 아니에요. 아, 어. 예,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머리 하셨네? 머리 다시 하셨네? 아, 머리 아닙니다. 자른 거 머리 그대로 잘랐어. 예. 좀 자른 아, 거예요? 예. 아, 자르고 못 보였던가요? 그런가요? 예. 예. 하나가 있구만. 네. 감사합니다. 넓은 이게 잘 어울려. 아니, 멘토님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해 제가 없어서 이렇게 또 서로 교차돼서 또 못 뵀는데 오늘 자살에 대해서 처음부터 못 들어서 너무 좀 아쉬워요. 한국에서 그 청소년 자살 관련된 그 교육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데가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에요. 어,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 그러니까 그곳이 예전에 청소년 상담원이었던 곳인데 네. 그곳에서 이제 그 모든 그러니까 그 청소년 자살 문제나 고민 문제들을 다루는 모든 이제 교육을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만들지만 거기에서 전국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상담 센터에 또 보내고 또 거기에 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자살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그래서 코로나 때 3년을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서 자살 예방 교육만 이렇게 코로나 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도 또 자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이사 밖에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에 가면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절대 언급하거나 그러니까 그 떠올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좀 저는 좀 의아한데 미국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중학교에서 아주 긴급하게 자살 예방 교육을 요청했는데 이틀 전에 학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위센터라고 학교 내에 네. 있는 선생님에게 혹시 심리부검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음, 혹시 선생님이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모두 다 덮으려고만 하고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일주일 한 달 동안에 이 아이의 등태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음, 예방하고 자살이라는 단어나 그 학생을 떠올릴 만한 이런 건 음, 전혀 하고 음, 하니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애도도 없이 그냥 덮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현장은 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어떤지 궁금해요. 예.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자살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살은 자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은요, 그냥 어, 뇌의 질환 중에서 생겨나는 보수적인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인지 제한이 딱 생기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쉬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사회에 가면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 사회에서는 자살에 대해서는 쉬쉬합니다. 똑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살을 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라든가 원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받게끔 합니다. 예.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만약에 반 학급 아이들이 했다 그러면 그 반 아이 학급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하도록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관련해서 또 계속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걸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을 낼까요? 아니면 혹시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들 다 못했던 걸 다음에 계속해서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끝을 낼까요? 한 주 더 하시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실 수 있으면, 네.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 면전에 따라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요. 저희가 지금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 시간을 킵해 놓고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때까지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한 주 한 주 연결해가도 좋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원하시면 이 시간에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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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처음에 열 몇 개였었죠. 저에게 공유했던 게 원래 처음에 이 과정이 네, 처음에 9개인가 10개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 했던 게 예. 전체 예. 세션에 예,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15개 했나 14개 했나. 원래의 과정은 13주 과정이에요. 그럼 저희가 지금 9개를 한 거죠. 13제 과정 중에서 중간에 지금 못하고 그래서 다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다 해야 된다. 예, 저희가 한다고 그런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네네.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그때 잡은 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를 잡았는데 지금 못한 것들이 있는 거죠. 저 지금 중독도 안 했고 그냥 오늘 마지막 거 자살 예방 일단 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못한 것들이 이 중에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못한 거.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13주 과정입니다. 네네. 네. 네. 네, 여러분들 미국에서 주는 그 수료증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어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료증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전부 해서 일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예.